오늘은 지난번에 특강한 내용을 오늘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새롭게 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첫 번째가 특목고에 대한 경쟁률을 비추어 보면서 고등학교의 어떤 흐름, 그리고 부모님이 가정 환경에서 어떤 부모 코칭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세 번째는 4차 산업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직업은 무엇이냐, 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특강을 했는데요. 학부모들이 또 못 보신 분도 막 계셔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줌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저는 뭐 매번 소개하지만, 언주중학교 진로부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대입, 고입, 특자반 진로진학 연구소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계 교육청에서 교육연구 정보 강사 컨설팅 위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곳에 챗봇 개발위원이랄까 이런 멘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SNS가 있는데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 특자만 진로진학 연구소죠. 예, 특자만 진로진학 연구소는 지금 회원이 한 5천 명이 넘었죠. 5,042명이네요. 여기는 전부 다 학부모들만 들어올 수 있고 학부모들에 의해서 학부모의 정보를 주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학생들을 만날 수 없을 때 저희들 이제 진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진로 선생님 같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셔서 좋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뭐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제가 10년 동안 뭐 무료로 참석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 뭐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제 블로그입니다. 특강 분야는 요번에 이제 대학교도 제가 강의를 나갔는데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서 의뢰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조기 취업형. 그러니까 일반 대학과 기업과 연결해서 같이 합작으로 들어가자마자 취업하는 학교. 그러니까 1년 동안 등록금 없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바로 직장 다니면서 대학의 공부를 병행합니다. 등록금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회사에서. 너무나 좋은 제가 그 제안을 받아서 이번에 코엑스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입 분야는 제가 다 강의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자기소개서는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부모 코칭입니다. 부모님들이 변하지 않으시면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코칭 제가 했고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나온 책, 6월 달에 나온 책이 이 특별한 자녀를 키우는 맘입니다. 예. 저희 카페 그 이름과 똑같은데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게 변해야 학생의 성적도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의 관계가 많습니다. 그 위에 자기소개서 작성법 책이 있고요. 저는 강의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연결할 수 있는 메일 주소도 있고요. 다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통해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뭐 채팅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시간이 날 때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건 이제 부모님, 저희 이제 강남 엄마들 위주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부산에 있는 학부모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실질적인 정보 제공합니다. 저희는 뭐 광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교육 전문가,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학원 선생님들도 정보를 주고 싶은 선생님이 계셔서 여기다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들, 여기 보시면 진화 멘토님도 계시지만 어머님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진화시키고 나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 갖고요. 이건 이제 유튜브고요. 이거는 이제 디스토리라고 자기소개서만 제가 첨삭해주는 디스토리입니다. 한 10년 됐는데 지금 29만 명, 29만 5천 명이네요. 예, 엄청난 학생들이 저하고 만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입에 관해서 제가 뭐 자기소개서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합격시킨 학교도 많고요. 어머님들이 학교를 정보를 얻으실 때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뭐죠? 학교 알림입니다. 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또 하나, 진로진학 정보센터도 있고요. 고입 정보 포탈도 있습니다. 대입 같은 경우에는 대입도 있죠. 예. 아가다란 대입, 어디가란 대입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고교 선택, 고교 학점제가 있고요. 절대평가, 그리고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나온다.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지금 나오나 할 정도로 AI 디지털 교과서, 이건 진짜 25년 혁명입니다. 25년 나온다면. 지금 몇 학교가 실험을 하고 있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의대 지원한다, 의대 관계서있과 요즘 뭐 어머님들 뭐 전부 다 의대 관심 많잖아요. 예, 의대 블랙홀이라고.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 이렇게 빠지고 납니다. 2022년에 1421명이거든요. 올해 명수 보니까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뭐 경제 1등 하는 애들이 서울대 가서 그냥 이렇게 자퇴를 합니다. 딱 하나, 의대 시험 보려고. 근데 의대 정원은 정해져 있죠. 5천 명 정해져 있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몰리는 게 저는 도대체가 여러 가지로 손해인 것 같습니다. 사수, 삼수까지 해서 가고 있고요. 지역을 보면 뭐 뻔하죠. 뭐 양천, 노원, 강남, 서초, 송파고요. 그래서 이 킬러 문화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 이번 9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이 킬러 문화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9월 모의고사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교육부나 저희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로. 그리고 가장 문제가 청년들이 졸업을 해도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알바합니다, 알바. 예. 그냥 알바만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저는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고립청년입니다. 고립청년. 54만 명이에요. 5%예요. 근데 이게 고립청년이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게 고립이라는 게. 문 닫고 안 나와요. 컴퓨터만 해요. 엄마하고 얘기 안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강남에 있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요. 얘가 신고해버렸어요, 아빠를. 잔소리 많이 한다고. 심각한 지금 그 도덕성이 깨지고 있는데 이런 결과 참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변하셔야 돼요. 이 코입 법칙이라고 아시죠? 예. 어항에서는 8cm밖에 안 자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못이나 강가에 가면 크기가 달라지고요. 저기 강물에 가면 이렇게 1m 이상 자랍니다. 이 코입 법칙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다루나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 정말 심각한 건데 이거 정말 부모님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예. 아이를 진짜 멀쩡한 천재 아이를 둔재로 만들 수 있어요. 예. 너무 틀에 박히게 키운다는 게. 예. 이거는 미국 교육부의 아동성취발달 연구에서 자녀 학업 성적과의 상관계가 어떤 게 있냐고 10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 결과를 보니까 다르지 않더라고요. 어머님들 한번 맞춰보세요. 10가지 한번. 네, 시간 드릴게요. 네. 부모가 아이를 방문해서 저주합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에 관계가 있고, 부모가 학부모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관계가 있고, 참, 이건 저희 9번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책이 많다? 책이 많은 것뿐만 아니죠. 예. 그래서 요즘 대기업 연봉이 달라졌죠. 어머니 때하고 달라졌습니다. 카카오부터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래서 요즘 뭐 절대평가니 뭐가 하면서 뭐가 됐죠? 자사고 외국 국제 경쟁률이 올라갔죠. 작년에 올라갔죠. 예. 작년에 저희 관내 휴문 같은 경우는 1.71대 1인가요? 그랬어요. 예. 그런 수치가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아이들 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특목고에 대한 많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국제 중학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국제 중학 경쟁률이 이렇게 빨갛게 쫙 올라갔습니다. 예, 특목고 마찬가지고요. 서울대 수시를 보면 일반고 기준으로 본다면 영재, 자사, 외고 거의 뭐 특목고가 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제 생각에는 올해도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서울대 합격 순위입니다. 합격 순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하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20위까지 보면 뭐 상산 뭐 이렇게 나오고 숙명여고 나오고요.
30에서 40까지 와도 세와 여고 나오고요. 이렇게 서울대 순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전국 자사고가 지금 서울대학교 당연히 높아지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부터 전국 자사고를 많이 노리죠. 올해도 많이 씁니다. 저희 학교도. 하나고, 용인외고, 저희 학 민사고 많이 씁니다. 또 하나 관내 휘문고등학교 있죠. 예, 의대 진학률 상위권 학교 이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원을 하죠. 예. 휘문 같은 건 151명인데 졸업생하고 따지면 같이 합하면 200몇 명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 학교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예. 이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숙명여고 관내에도 진선 들어가 있고요. 예. 또 목동 쪽 당연히 들어가고 양정고등학교도 반포, 잠실여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경쟁률 당연히 다 올랐습니다. 영재학교도. 영재학교 또 생기죠? 영재고 생기고요. 광주광역시에 또 생기고요. 그래서 과학고 경쟁률도 작년과 비례해서 빨간 표시 지금 오른쪽에 있죠?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학고 영재고 중도 이탈 많죠. 예, 중도 이탈 많습니다. 예. 아이들이 중도 이탈을 많이 하죠. 예. 뭐 때문에 그렇죠? 의대죠, 의대. 원래는 과학고나 영재고 들어갈 때는 어, 서약서 쓰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자퇴해버리니까. 예. 특목고 준비할 때 준비 내용 첫 번째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라도 뭘 준비해야 돼요? 독서 동아리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2학년 께 되면 외고를 전한다면 영어는 당연히 90점. 예. 외고는 영어만 90점 해야 되나요? 3학년 2학기 국어 점수로 동점자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국어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도 많이 떨어졌어요. 대원외고 한영외고를. 자, 3학년 2학기 국어. 이것도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한 번쯤 이렇게 방문하는 거 좋습니다. 3학년 되면 저희 학교는 시작됐어요. 자소서 써야 되고요. 면접, 모의 면접도 해야 되고요. 자소서는 본인 겁니다. 예. 그리고 어디 가서 학원이나 어디 가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거 고등학교 AI로 다 판결이 됩니다. 이런 일 절대 하지 마세요. 본인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꼭 이거 꼭 권합니다. 이게 하지 말라는 거. 자, 공통 들어갑니다. 뭐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국어 사회. 3학년 2학기 국어 다음에 3학년 1학기 사회로 동준자 처리합니다. 뭐 출결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사고는 특목고는 자소서와 면접이 관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학교 활동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학교 설명회 꼭 가봐야 돼요. 그 학교에. 또 세부능력 평가, 면접, 모의 면접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가정 내에서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주냐 가정 면학 분위기를. 자, 부모님들 뭐 이제 뭐 EBS는 다 보시는 거고 선행은 한마디로 공부 못하는 애 시키지 마세요. 예.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도 못했는데 고등학교를 시켰다? 고등학교에 가면 점수가 수학 점수이 4, 50점씩 나옵니다. 이런 일 절대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 수행평가, 이제는 더 수행평가로 보잖아요. 저희 학교 1학년 요번에 이제 자유학기제로 시험 보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밖에 안 봐요. 예, 나머지 다 수행평가. 수행평가 이렇게 쓰졌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어머님들 꼭 할 게 가정환경에서 중요한 게 아이 공부방입니다. 아이 공부방 가시면 버릴 거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도 몰라요, 애들이. 항상 아이 청결, 공부방 청결, 침대, 이불 청결. 똑같이 이렇게 각 맞춰서. 이 환경이 정말 중요하고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 아까와 같은 막 부모님을 고발하는 상황이 있는데 스킨십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요 부모님이 안 변하시면 애가 안 변합니다. 그걸 명심하셔서 부모님이 가정 환경을 변화시킨 다음에 아이한테 뭘 바라야 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2033년에 미래 직업에 뭘 가질까? 이게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때죠.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없습니다. 4학년 때 진로를 선택합니다. 세 군데로. 몸으로 할 것이냐, 상업계로 갈 것이냐, 대학 갈 것이냐, 세 가지 결정하거든요. 근데 대학 진학률이 지금 36.5%인가요?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는 진짜 뭐 제 딸이 독일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딸은 독일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치과를 개업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 보면 독일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저희 나라에
뭐죠? 대학 진학률 79%입니다. 예. 근데 아이들이 나와서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예, 스카이도 좀 문제입니다. 스카이도. 스카이라고 안전빵이 아닙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독일은요, 마이스터가 되잖아요. 예, 어떤 기계를 다룬 마이스터가 되면 그 어느 대학교에 박사학위에 준하는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독일은. 예, 이런 대우가 있어야지. 그 학생이 대학교 안 가죠. 예. 그래서 4차 산업에서 이제 유망 직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니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하냐? 이걸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예. 그리고 첫 번째가 제가 네 가지만 얘기한다면 AI. 예, AI입니다. AI. 이거 뭐 더 이상 말할 게도 없죠. 뭐 최근에 또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래스 X라고 나왔죠. 너무 잘 되더라고요. 챗 GPT보다 너무 잘 돼서 저는 이제 챗 GPT 사용 안 합니다. 그냥 이 네이버 거 사용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AI. 이쪽에 일을 여러 아이들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소셜 미디어 관리자. 각 기업체에 마케팅이나 이런 것 관리하는 소셜 미디어. 이거 진짜 바람직한 직업이죠. 다음 재생에너지 쪽. 예. 이건 뭐 환경적인 오염으로 엄청난 직업 변화가 있을 겁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음에 빅데이터. 이거 말할 것도 없죠. 뭐 빅데이터는 뭐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잘 사는 회사, 돈 잘 버는 회사가 될 것이고 또 개발자라 지금 일반 대학 나와서요. 그 대학생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개발자 다시 공부합니다. 예. 스카이 나온 애들도 요즘 개발자들이 모자라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직업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생각한 이런 것들, 뭐 암기, 뭐 인사, 뭐 단순 읽기, 기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변화가 있죠. 예. 변화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죠. 예. 앞으로는 이게 아니라요. 전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학생의 리더십, 그리고 그야말로 착한 아이라는 거. 예전에 착한 아이는 손해를 봤잖아요. 착한 아이라는 거, 인성이 들어갑니다. 인성, 리더십, 그리고 문제 해결,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성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게 뭐죠? 독서. 예.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독서로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챗 GPT 시대에 이제 10가지 직업이 이제 대체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사들도 이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수학교사가 3명이면 1명만 온라인 수업했으면 됐잖아요. 지금 많이 달라요. 첫 번째가 법률가,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회계 쪽, 금융, 주식, 뭐 주식은 뭐 지금 거의 다 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어머니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핸드폰도 이렇게 이제 완전 볼펜 꽂듯이 달라진다. 미래사회 학습도 책상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진짜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학력이 있고 이런 아이를 크게 봤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에서는 감성적인 협업을 할 수 있나 이 사람이 혼자 예를 들어서 혼자 서울대 공부 전교 1등해서 서울대 나와서 혼자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협업과 창의력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거 얘기했죠. 이게요. 그 CEO 대표자 100명이 인터뷰한 건데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성. 예. 여기 보죠. 인성. 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하다, 인성이. 야, 이렇게 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졸업해도 뭐 백수에다가 뭐 청년 이주율 높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도 안 합니다. 회사가 없으니까. 예전에 뭐 삼성, 현대 같은 데도 막 신입교사, 신입사원을 막 3월 달에 몇천 명씩 뽑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예. 그 대학 진학을 자기 전공했어요. 자기 전공 불일치가 38%면 완전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4시간제입니다. 예, 알바하고 있고요. 자, 문과에서 이과.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뭐냐. 우리 아이의 세대는 이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예. 저는 절대 한국이라고 볼 수 없어요. 2033년 애들 이제 직업 구하잖아요. 제 딸을 얘기하면 제 딸은 외대 영어 통번역 다니다가 3학년 때 독일을 갔어요. 독일 가서 공부해갖고 독일어 점수를 따서 독일 대학에 원서를 내서 독일 샤르트 치과대학에 합격한 겁니다. 예. 이건 제가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보는 게
카톡으로 오는 합격 증서거든요. 샤르트 대학, 쾰른 대학, 치과 대학 다 됐어요. 근데 거기서 배워서 지금은 근무하고 있고, 저기, 그 남편도 뭐요? 치과 의사예요. 예. 같은 독일어 캠퍼스 커플.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부부 치과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전 세계적인 감성을 키워줘야 된다고 항상 전 수업 시간도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 직업이 있겠냐, 한국에. 앞으로 십몇 년 지나서. 그러니까 좀 더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래서 자녀들한테 힘든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은 그야말로 극한 직업에서 하루하루 사는 거거든요. 칭찬. 예. 상처 주지 마시고. 그리고 좀, 응? 이런 말들 하지 마시고. 네가 뭘 알아? 나 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런 것도 아이를 불안 빠지게 하고 창의성이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쟤는 항상 강조하는 게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예, 이거 항상 얘기하고요. 부모 양식이 변하지 않으면 자녀의 문제 행동도 수정할 수 없고요. 부모의 관점이 아닌 자녀의 관점으로 자녀를 도와야 돼요. 자녀를. 예.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말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말 많잖아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고맙다, 아유, 우리 아들 착해, 고마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6월 달에 낸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상담한 내용, 부모님과 상담한 내용, 아이와 상담한 내용으로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들어있으니까, 어머니들 구입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이거 뭐 책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상담한 내용을 풀어서 썼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부모 코칭서라 그래서 제가 저기 한 1년 준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제 전문으로 쓴 책. 한 7년 정도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많이 도움을 줬죠. 예전에 10년 전에 아이들 뭐 했죠? 자기소개 가지고 학원에 가서 돈 내고 썼잖아요. 요즘 그런 애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자기소개서 참석을 무료로 봉사했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29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애들이 저를 통해서 갔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아이들이. 그 말을 제가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들 너무 걱정하시고, 막 우리 조바심하시고, 자녀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시는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최선을 다하셨으면 됐고, 그리고 초보 엄빠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첫 애를 잘 못 키웁니다. 처음이니까요, 부모님도. 그렇지만, 이제,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면 어떠한 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면박 주거나 상처 주거나, 막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은 어, 부모를 고발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건 아이를 잘못 키운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길게 보시라고. 우리나라 대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바깥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 딸이 외국 가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아이들은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꼭 준비하시고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 뭐 메일도 있기 때문에 진로 진학 상담하시려면 얼마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특강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특강 때 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